예비불자연합회 제19회 호국불교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행사 진행은 개회식, 대빈 소개, 축사, 기념 촬영, 석찬을 실시한 후 환영 인사 및 강사 소개, 주제 강연, 폐회식 순으로 약 2시간 동안 진행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민노래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성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례! 난 사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 제창이겠습니다. 애국가는 반주에 맞춰 사절을 제창하겠습니다. 다음은 호국영령과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다음은 3기 독성이 있겠습니다. 모두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분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행사 진행을 위하여 호명 위주로 실시하게 됨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방부 군종교구장이신 선무계좌 큰 스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동국대 전 이사장이신 자광 큰 스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최차규 전 공군참모총장님, 장성 백양사 전 주지 시몬 큰 스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예비역 법사단장 법일 큰 스님, 해동 본교대학 총장 대현 큰 스님, 원로사 주지 원로 큰 스님, 전 국회의원 송영근 의원님, 예부령 유흥원의 민정덕 전 국민의힘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군종교구 부교구장 성광 스님, 안산 관을사 주지 원선 스님, 용영사 보훈 주지 법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초대 예부련 회장 이석복 장로님, 국민안전운동본부 전정환 총재님, 재영군인의 여성회 민경자 회장님, 예부련 고문 정두규 제도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목명포럼 이종철 회장님, 방기봉 회장님, 이용호 총재님, 문항진 총재님, 김유강 박사님의 여러분 참석해 주셨습니다. 통일지능원 양태호 원장님, 국제불교연합 홍월선 회장님, 강남 행복포럼 구본옥 대표님, 언론불자회 표만석 회장님의 회원님들 참석해 주셨습니다. 한국보건정보정책연구원 상임고문 윤수현 박사님의 회원님들, 대한민국포럼 박성준 회장님의 회원님들, 생명존중실천 보존협회 이주영 회장님의 회원님들, 공군 보람의 법당 신도회 마윤숙 회장님의 여러분들 참석해 주셨습니다. 예부련 전인구 장군님, 박동우 제동님, 이상대 불자님, 박덕규 부장의 임원님들 참석해 주셨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참석해 주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양노인의 여성부회장 주혜랑 박사님 오시고 계십니다. 예, 오시고 계십니다. 자유한국당 이재훈 글로벌 문화 수석부위원장님, 이용순 박사님 오시고 계십니다. 북한대학원대학교 배영일 교수님, 고려대 불자회 이상철 회장의 회원님들 참석해 주셨습니다. 스카이델리 민경수 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64 32기 세불의 김창욱 불자회 여러분들 참석해 주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지금 오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이외에도 많은 참여하신 분들이 계십니다만 시간 관계상 일일이 소개해드리지 못하면 널리 양해해 주시고 여기 참석하신 분들 자축하는 의미에서 다 함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저희 호국 불교 포럼을 후원해 주시고 전국 군법당 지원 및 108 평화의 불 행사를 주관해 주시는 궁정교구장 선묵혜자 큰 스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기해년 한 해도 마지막 종착역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시작도 끝도 없다고 하는데 어디 시작과 끝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달력의 마지막 장을 보면서
한 해 동안 있었던 많은 일들을 추억과 함께 되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동안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안녕을 생각하고 그 대안을 제시온 호불교 포럼이 경자년을 새로 준비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 나라의 경제가 어렵고 사회적으로 또 동서계층 간 갈등과 대립이 심화되어 국민 생활이 힘들었던 한 해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남북 국정적 경제적인 창림도 해안포, 중대에서 해안포를 사격하여 9.19 군사합의를 위반하는 일까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시기에 국민대 정치대학원 박시락 교수님을 초청하여 국가안보 현안과 국방태세항이라는 주제로 호국불교 포럼을 개최하는 시의적절하며 우리에게 안보의식을 다지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의 커다란 문화적 특징 가운데 하나를 호국불교라는데 이를 제기할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의례적으로 불교하면 호국이라는 문화가 국민들 사이에 자리 잡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호국불교란 부처님의 힘으로 나라를 지키는 불교 신앙의 한 형태로서 자비정신에 입각하여 민생의 터전이 되는 국가의 안녕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호국불교는 인왕 호국 반야경과 금강명승 왕경 등 다양한 경전에서 호국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교의 호국 사상을 실현하기 위해 예불련에서는 호국불교 포럼을 통해 이를 바르게 실천하고 정착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는 21세기 호국불교 문화의 사상 정립의 참신한 새 출발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과 부족한 상황에서도 중생에게 필요한 불교, 평화를 지키는 불교가 되도록 호국불교 포럼을 이끌어오신 예불련 박정희 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행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기해년도 장지문을 닫고 역사의 뒤안길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경자년에도 예불련이 추진하였던 일들을 거울 삼아 상구보리하와 중생이라는 불법의 대서를 펼쳐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박혜락 교수님 초청 강연이 우리의 안보 의식을 확고히 하고 지나간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부질없는 썩냉과 미움, 원망, 그리고 알게 모르게 저질렀던 온갖 잘못을 모두 훌훌 털어내는 자리였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념 촬영에 앞서 후원금을 전달하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64 32기 세브레에서 저희 국군 예비 불자연합회에 전달하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한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찍습니다. 자, 촬영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한번 더 촬영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다음은 합작에서 촬영하겠습니다. 네, 그럼 촬영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한 번 더 촬영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촬영 마치겠습니다. 공모를 얻어가지고 부처님의 자비와 감사를 가득하고 기도하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겠습니다. 음악으로 제가 도시를 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십시오. 반갑습니다.
국군예비역 국제연합회 회장 박정예비 육군대장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요즘에 낮에 기온이 한 자릿수로 이렇게 계속 머무는 거 보니까 이제 겨울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연말이 돼서 여러 가지로 바쁜 일이 많으실 텐데 불구하고 오늘 저희 19개 호국불교 포럼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포럼에서는 금년도에는 주변 4강의 대한반도 정책에 대해서 지금까지 알아보고 또 고민을 하는 그런 어떤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9월 달에는 성신여자대학교 김영욱 교수를 초빙해서 미중 패권 경쟁과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라는 주제로 많은 논의와 토의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제 금년도 2019년도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완전히 이제 달력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고 저희 포럼도 이번이 마지막 회가 되겠습니다. 작년 2018년도부터는 사실 여러 가지로 북한의 비핵화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 국민들이나 저희들한테도 큰 희망을 주는 우리 남북 간의 정상회담과 미북 간의 정상회담 등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결국 2019년도를 마무리하는 현 시점에서 봤을 때 이 북한의 비핵화 문제 이것은 완전히 또 원점으로 돌아갔고 남북 간의 관계도 완전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 이렇게 봉착돼 있고 그리고 또 우리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이것도 진척이 없는 아주 답답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렵다고들 말씀하시거든요. 오늘 아까 어디 언론에 보니까 지금 우리 수출이 굉장히 저희들한테는 지금까지도 수출주도 성장을 기반으로 해서 경제가 발전되어 왔었는데 지난 6개월 동안 계속 지금 수출이 마이너스로 성장하고 지난달에는 6% 마이너스 이렇게 성장을 하고 이렇게 된다는데 내년도에도 아마 우리 경제가 2% 성장하기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이런 어떤 암울한 뉴스들이 저희들한테 다가오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9.19 평양 공동선언에 붙여서 9.19 남북 군사 합의를 남북 간에 이렇게 합의를 하다 보니까 안보 부분에 있어서 모든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이렇게 봉착돼 있고 우리 안보가 좀 더 와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걱정들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연말을 맞이해서 여러 가지 다른 일들도 있지만 우리 국가 안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현안 이슈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정말 문제가 무엇이고 또 앞으로 여기 모이신 우리들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내년도에 좀 더 국가 안보의 안정과 또 큰 발전을 해서 어느 부분을 좀 고민해야 될 건지 하는 그런 시간을 마련하고자 국방 및 안보에 대한 전문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소개를 드리지 않아도 다 아실 텐데 조금 전에도 저 익산에까지 가서 또 거기서 토하고 토론하시다 또 KTX 타고 오시더라고 아까 소개를 못 드리고 좀 늦게 도착하셨는데 합동대학교 교수, 국방대학교 교수, 국문대학교 정치대학원 교수, 대학원장, 지금 주임 교수로서 지금 현재 역할을 하고 계시고 많은 저서 그리고 논문, 많은 토론회, 세미나 그리고 포럼의 발제자로 토론자로 지금까지 엄청난 많은 정말 바쁜 일정을 이렇게 소화하시고 특히 최근에는 40대 60이라는 유튜브 방송도 만들어서 우리들한테 많은 그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저도 생각을 하고 저도 개인적으로도 후배님이지만 많은 것을 배우고 있는 아주 전문가 중에 한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박기락 교수님을 모셨는데 여러분들 좋은 시간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강의하실 주제는 국가안보 현안과 국방태세 확립입니다.
여러분들 박기락 교수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이제 그런 유튜브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렇다. 저도 이제 불자거든요. 제 방에 벽에 제가 스님들한테는 말씀 안 드렸는데 방에 이 부처님의 그 젊으실 때 그린 사진이 뭐 있다고 우리 아들내미가 이제 구해봤더라고요. 젊으실 때의 그림, 900세 거. 그거 제가 이제 걸어놓고 사실은 뭐 기댈 데가 없잖아요, 사실은. 우리 인간으로서 뭐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그리고 우리 국민대협회도 이제 그 절이 하나 조그마한 거 있습니다. 가끔 이제 제가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여튼 걸 오면서 이제 제가 이제 혹시 이제 조금 그 강의가 좀 내용이 좀 괜찮다 싶으면은 제 유튜브 다 방문하셔서 좀 구독을 눌러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재미없이 그냥 좀 설명하는 그런 부분이라서 별로 좀 지루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유익하려고.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릴 것은 4가지입니다. 국방에서는 국핵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전시 작전 통제권 전환 환수 또는 전작권 환수라고 말하는 실제 내용에 있어서는 한국군 대장을 한미 연합사령관으로 임명하는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방위 분담 문제, 그 다음에 이제 한일 안보 협력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저는 뭐 1시간 정도 얘기하는데 가급적이면 한 40분 정도 해서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하는 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아마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 중에서 제가 가장 현 상황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아마 절망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우리 친구들한테 가끔 얘기하는 솔직히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합리적인 판단을 한다면 이 이면을 생각해 보는 게 우리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저는 그런 거 모르는 거예요. 그래도 뭐 내가 할 수 있는 일 많이 봐야 되겠다 하는 거 하지만 참 암담해. 근데 암담한 게 이제 그게 이제 두 가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북한이라는 집단. 진짜 이해할 수도 없고 아마 이 인류 역사상 있을 수 없는 그런 집단이고 사실은 자기들의 어떤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집단. 전혀 자비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북한에 의해서 공사가 되면 2천만 정도는 아마 이제 어떤 식으로. 왜냐하면 2,500만 대 5천만의 인구 비율을 유지하면 결국 자기들이 지잖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민주화가 될 것이고. 지금 또 같은 동족한테 저렇게 이제 그 비인도적인 일을 하고 굶어 죽는 건 전혀 신경도 안 쓰고 하는 걸 진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진짜 저는 그게 같은 민족이라는 것이 아주 부끄럽게. 두 번째는 저희들 역사입니다. 사실 뭐 여기 계시는 스님들하고 다 어떤 사람을 보면 이제 뭐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과거를 알고 싶은가? 그럼 현재를 봐. 그 사람의 미래를 알고 싶은가? 또 현재를 봐. 그럼 과거, 현재, 미래가 연관되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과거에 우리 민족이 어떤 위기를 잘 극복했는가? 저는 안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숫자를 보고 놀란 게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못 보셨을 거예요. 병자호란이 끝나고 나서 청나라에 끌려간 우리 그 선조들의 숫자. 좀 놀라실 거예요. 60만. 좀 몇 번 그 온갖 군데 확인했어요. 이게 과연 맞느냐. 60만. 우리 군대 숫자가 60만. 근데 그 당시에 정확한 그 통계는 없지만 어쨌든 조선 전체 인구가 1,000만이 안 되었다. 10% 가까운 숫자 끌려가고. 저는 사실 최명길을 오히려 높게 평가했어요. 김상헌 같은 사람은 막 싸우자 그랬는데 최명길은 그게 아니다.
그리고 오히려 최명길이 국민을 위한 거거든요, 사실은. 김상헌 같은 사람은 뭐 별 대책 없이 오로지 이제 의지만 강조한 거니까.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요. 내가 만약에 최명길이라면 그렇게 60만 끌고 갈 정도로 타협밖에 못했을까. 네. 60만 원 끌고 가는 걸 허용을 해주고 이 항복을 했다. 결국 최명길도 국민보다는 이 이시 왕조의 안전만 이제 생각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고아페이 임진왜란도 그렇고 한일 합방도 그렇고 6.25도 그렇고 어떤 위기가 있을 때 우리가 슬기롭게 극복한 적이 없어요.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우리 현 어떤 뭐 국민들의 이제 집단 지성이랄까요. 저는 이제 그걸 요즘 이제 우리는 국민들이 어떤 부류가 있을까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국민들 중에는 이제 제가 분류를 이제 좀 재밌게 한 겁니다. 제가 유튜브에 한번 쓰려고 그러는데 10만 양병형이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우리가 철저히 대비해 나가면 큰일 난다. 두 번째는 유성영형이 있어요. 뭐 철저히 대비는 안 했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이 닥치는 상황을 잘 처리해서 큰 문제 없도록 이제 해나가는 그런 사람. 세 번째는 이제 제가 생각한 제갈공명형입니다. 제가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자기는 워낙 똑똑하기 때문에 북한의 의도도 알고 미국, 중국, 뭐 러시아 모든 의도를 알아서 다 헤쳐나갈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자기가 무지무지 똑똑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제갈공명이라 붙였지만 마속형이라고 이렇게 붙이고 싶어요, 사실. 가독도. 그 다음에 이제 아브다카다브라 형이 있어요, 제가 붙인 겁니다. 아브다카다브라가 무조건 이제 뭐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잘 생각하면 잘 된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아, 절대 전쟁 없어. 평화가 와서 그냥 자기 세뇌를 하고 편하게 지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은 이제 깡통충각. 뭐가 뭔지 몰라요, 그냥. 야, 모르겠다. 뭐 세상 일을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3년 걸 구르다 그러면 뭐, 3년 서울 가서 구르면 그냥 뭐, 저 출산하다 가게 구르고 있는 거 마찬가지. 아무 생각 없이 이제 자기 일에만 충실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 생각에는 10만 양병형은 거의 없는 것 같고, 우리나라에 지금 바로 붙일 수가 없어요. 제일 많은 게 지식인 중에는 이제, 제갈공명형, 마속형이 아닌가. 국민들 중에는 아브다카다브라형, 그 다음에 이제 좀 깡통충각형 뭐 이런 사람들이 조금 있다면 이제 유성영형이 있어서 이제 조금 이제 거절을 그래서 지금 이제 조금씩 무너져가고 좀 확 무너지지는 않지 않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보면은 이제 뭐 세 가지 요소를 봤을 때 하나도 쓸만한 데가 이제 뭐 사실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저는 비관적으로 우선 이제 북핵 문제를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몇 개 갖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의 공식 문서에도 단 한 군데가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했다, 핵무기를 몇 개 갖고 있다는 그 문서가 없습니다. 북한은 분명히 핵무기를 개발했는데 전 세계가 다 동의합니다. 안 보는 거죠. 지금 또 국방백서에는 북한이 50kg 정도의 농축 우량을 추출한 것 같다. 이것만 있습니다. 몇 년 동안 똑같이. 정부의 공식 문서 어디에도 없어요. 다만 지난 2018년 10월 1일 날 당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국회에 가서 북한이 20개 내지 60개의 핵무기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게 제가 유일하게 쓰는 그 통일. 미국의 그 FAS라고 해서 뭐 Federation of American Scientists라는 게 있습니다. 그 FAS에서는 25개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 러시아의 그 전략사령부의 참모장을 했던 사람이 2018년도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북한은 한 해에 7개, 10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 사실 이제 북한이 그걸로 보면 한 이제 30개 이상 정도를 갖고 있다 봐요. 그럼 이 30개가 어떤 거냐?
물론 초반에 이제 했을 때는 한 뭐 원자폭탄, 이제 플루토늄으로 하는 겁니다만, 이 수소폭탄은 플루토늄하고 그다음에 우라늄하고 합친 거거든요. 수소하고. 그러니까 이제 내부는 다 이게 원자폭탄은 약하지만 수소폭탄은 사실은 위력을 그대로 내면 1000배가 납니다. 1000배. 그걸 줄이는 게 힘든 거예요. 수소폭탄. 위력을 너무 크게 하면 안 되니까. 그런데 지난 그 9월 3일 날, 2017년 9월 3일 날 제6차 핵실험을 사용한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50킬로톤이다. 현 정부가. 그렇게만 낮췄지만 이제 38로스라는 거기에서는 250킬로톤입니다. 히로시마에 떨어진 게 15킬로톤이거든요. 그거의 15배 되는 위력입니다. 아마 서울에 이제 한 발만 떨어져도 서울의 중심부가 다 이제 초토화되는 그런 거예요. 그거를 30개 이상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왜 실험을 안 하냐? 다 했으니까 이제 다 만들었으니까 실험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 더 이제 다른 핵무 예를 들면 뭐 핵무기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낙진을 마하게 하는 무슨 코발트 탄이나 여러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중성자 탄이 이걸 하려면 실험이 필요하지만 현재 수소폭탄까지는 더 이상 실험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험소 뭐 폐쇄한다 뭐 이제 쇼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 미사일이 문제인데 그걸 나르는 미사일 우리 한국에 쏘는 미사일은 문제가 안 됩니다. 핵무기가 있으면 끝이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뭐 물론 비행기가 뜨기는 어렵겠지만 미사일 같은 경우는 결국 뭡니까? 이 밑에 화약을 많이 넣어서 쏘면 올라갑니다. 그죠? 정 안 뜨면 예? 개선해서 그냥 뭡니까? 엔진 로켓 몇 개를 많이 달아서 로켓가 약하다면 4개쯤 달아서 쏴버리면 나만 어디든 떨어질 거 아닙니까? 아무 데나 핵무기가 있으면 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커도. 그런데 그게 지금 2013년도에 이제 1차 핵실험에 성공했거든요. 3차 핵실험인데 핵무기 개발 성공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6년이 끝나 이 소형은 이미 다 됐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북한이 원래 12번의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면서 이제 크게 이제 3가지 종류의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하나는 날아가서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움직여버리기 때문에 요격이 안 되는 미사일. 또 하나는 아주 적어도 쭉 날아가서 이게 무슨 공중에서 맞추려고 하면 높게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높게 올라가지 않으니까 안 맞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방사포라고 그래서 그건 뭐냐면 미사일하고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어쨌든 단기간에 팍 많이 쏘는 거. 그렇잖아요. 여기 하나가 팍 많이 쏘니까 다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북한은 남한에 대해서 마음만 먹으면 어디든 공격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당장. 지금은 쏘면 된다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대책이 있느냐? 대책은 전혀 없죠. 방법이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워낙 좁기 때문에 미사일을 막기 어려워요, 사실은. 그래서 뭐 여러분들 많이들 킬체인이라고 그러면서 미리 때리는 거지. 그런데 지금 북한이 계속 그거를 뭐 아시겠지만 고체 연료, 액체 연료는 이제 이 차에 넣어서 가면 움직이기 때문에 그게 이 통을 깨지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통상 미사일을 갖다 놓고 액체는 따로 갖고 와서 거기 기름을 넣습니다. 예, 같이 넣어서 움직이면 그 미사일 잘못 때릴 수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름 넣는데 시간이 걸려요. 근데 고체 연료라는 것은 아예 연료를 고체 상태니까 같이 아예 그 미사일 뒤에 넣어서 움직이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5분 만에 쏴. 이게 쏠 것 같습니다 하고 이제 뭐 한 손에도 5분이니까 10분이 있는다 그래도 비행기 날아가서 그거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미리 만약에 이제 뭐 움직인다 그러면 쏴야 되는데 그런 결정을 하기가 어렵고 만약 공중에서 날아오는 거는 사실 뭐 우리 요격기라고 하는데 그것도 어렵지만 우리 방어망 자체가 없습니다. 서울에만 이제 한번 요격할 수 있는 그것도 아직 계량 중에 있습니다만 조금만 15km에서 요격할 수 있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구 사드가 있는 데는 이제 조금 높게 와야 되니까 대구까지 가려고 그러면 대구가 사실은 제일 안전하게 그게 지금도 잘 가동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유사시에 가동된다고 본다면 현재 한 번이라도 막을 수 있는 데는 대구하고 그 다음에 서울이죠. 근데 서울은 워낙 이제 좀 짧기 때문에 북한이 낮게 쏴버리면 이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방어력이 전혀 없는 상태, 완전 무방비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나름대로 무방비라도 차츰 방비를 해 나가야 되는데
현 정부는 왜 그런지 모르지만 북한은 핵무기 폐기하겠다. 우리 대비할 필요가 없다. 안 하고 있는 참 이상한 정부죠. 근데 사실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이상하지 않아요. 선조시대 때 똑같았습니다. 북한, 일본이 침략해온다고 한번 그 일곱 선생이 돌아간 게 임진왜란 일어나기 9년 전. 그때도 이미 큰일 났습니다. 이게 일본 쳐들어올 것 같습니다. 이게 그때는 10만 양명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국방계획을 많이 거리했습니다. 도저히 안 들으니까 이윤호 선생 같은 사람 화병이 났을 지 49살에 돌아갔어요. 그렇잖아요. 화병 안 나겠어요? 이게 그 준비 안 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국민이나 정치인들 모두 다 김성일의 말을 믿었어요. 왜? 황윤길하고 김성일 중에서 정사인 황윤길은 쳐들어올 것 같다. 그러니까 김성일은 안 쳐들어올 것 같다. 저는 왜 김성일을 믿었느냐? 그게 편하잖아요. 지금 또 많은 국민들은 평화시대가 왔다 전쟁 이 말을 믿고 있습니다. 왜? 편하잖아요. 나중에 우회될 값이라도 내 사한테 상관없고. 그러니까 현 정부가 사실은 특별하다기보다는 우리 역사상 비무리한 정부였다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박정희로부터 이어지는 그 어떤 보수 정부가 좀 특이했던 거죠. 특이하게 우리는 짤짤했다. 그냥 비하에서부터 그 다음에 이제 해방되자. 우리 이제 한 손에 총 들고 한 손에 삽 들어서 우리 경제 건설하자. 이 정부가 특별했던 거죠. 우리나라 역사상.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한 가지만 더 말합니다. 그리고 북한의 능력에서 우리가 좀 심각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쏘잖아요. 왜 장거리 미사일을 자꾸 쏠까? 왜 잠수함 그걸 만들까? 이게 미국을 공격하기 위한. 근데 그 미국을 공격하기 위한 게 실제 미국을 공격하기 위한 게 아니고 미국을 한국으로부터 떼어내기 위한 거죠. 미국한테 북한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형씨, 한국에서 물러가. 미국이 말하겠죠. 야, 너 웃기지 마, 임마. 내가 왜 우리 동맹인데? 그래? 내 그저 너 뉴욕 핵무기 한 방 때려갔어. 야, 너 임마, 너 한 방 때리긴 때려봐. 너 완전 초토화될 거야. 북한이 말하죠. 그래? 초토화시켜. 우리도 뭐, 인이 뭐, 벨이 뭡니까? 별로 뭐, 이런 것도 없어. 왜 바꿔? 뉴욕 초토화되는 거 북한 초토화 바꿔! 미국 못 바꿨어. 그렇잖아요. 미국이 왜 한국을 위해서 뉴욕을 희생합니까? 그게 프랑스가 핵무기를 개발하면서 미국한테 한 말. 미국이 네 프랑스 핵무기 개발하지 마, 두골. 내가 지켜줄게. 그래? 네 정말 파리를 지키려고 하다가 뉴욕을 소련이 핵무기로 공격한다 그러면 네 파리를 위해서 핵우산을 펼쳐줄 거야? 못할 거잖아. 내 만들 거야. 이거. 그러니까 이 지금 한미 동맹을 이간하기 위해서 붕괴시키기 위해서 핵무기를 개발하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이건 바로 전전 미 국가안보보장을 했던 맥메스터라는 HR 맥메스터라는 그 사람 삼성장이에요. 그 양반이 한 얘기. 그리고 이 후임인 볼트는 북한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쓰더라도 핵무기를 보유하겠다는 그런 전략적 결정을 한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심하고 우리 방법이 없는 거죠. 우리는 핵무기 없고 미국은 이제 점점 나가야 돼요. 제가 사실 겪은 여러 가지 이제 뭐 이런 좀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 얼마 전에 이제 양국 장관까지 열린 SCM이라고 있습니다. 한미 안보협의회. 그게 공동성명으로 발표됐거든요. 그 공동성명에서 2018년부터 핵우산이라는 용어가 없었어요. 이때까지는 핵우산이라고 별개는 아니지만 똑같이 핵으로 보호해준다는 거지만 우산이라는 의미가 보호해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냉전 시대 때도 미국은 가능하면 그런 의무를 지기 싫으니까 착 빼려고 했어요. 우리는 절대로 안 된다 이거는. 그런데 2018년 누구도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없어졌고 원래 SCM 공동성이 똑같이 없어졌습니다. 제가 뭐 유튜브나 이렇게 글로 아무리 시작을 해도 누구도 관심을 안 갖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미국은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되느냐? 방법은 우리가 핵무기를 개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일부 뭐 몇 사람은 우리가 알지 나는데 핵무기가 얼마인데 뭐 6개월만 됐다 하더라. 절대로 믿지 마세요. 우리는 플루토늄이라는 이 원료가 없습니다. 쌀이 없어서 밥을 못 짓습니다. 쌀을 갖고 와야 돼요. 쌀을 갖고 오려면 지금 그 월성 같은 데 있잖아요. 그걸 다시 재처리해야 돼요. 그래서 하도 정치인들도 막 그냥 쉽게 이제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제가 우리 동기생 중에서 핵공학을 미국에 세운 사람이 군인이니까 니 좀 와서 좀 얘기해 줘. 우리 동기생 한 말이 북한을 보십시오. 북한은 전 나라가 핵무기를 막 개발해야 결심하고도 몇십 년이 걸렸습니다. 그걸 어떻게 우리가 몇 개월 만에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진짜 정부와 모든 국민이 혼연일체가 돼서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모든 기술 물자를 이 비밀리에 그 다음에 IAEA에 걸리지 않도록 모든 거 숨어서 다 해놔놓고 어느 순간 딱 하자 이러면 될 수 있겠죠. 그럼 진짜 국민부터 정부까지 전부 다 입 샥 닫고 온갖 걸 필요한 걸 다 준비해놔야 돼. 그게 우리 되겠습니까?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미국의 핵무기를 갖다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방법밖에는 지금 없습니다. 그러려면 미국한테 잘 보여야 되는 거죠. 우리가 빌어야 되는 거죠. 방법이 빌어야 되는 거죠. 네? 나중에 방위비 분담에 나오겠습니다만 미국한테 핵무기를 갖다 놔. 그 대신에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옛날에는 군산 정도에 갖다 놔도 괜찮았어요. 그런데 이제 북한이 미사일 능력이 워낙 발달됐잖아요. 그러면 북한은 우리를 공격할 때 군산 정도를 먼저 공격해도 핵무기로, 그죠? 우리 땅이 좁다는 결정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합리적인 개선 방법은 뭐냐면 일본에 갖다 놓는 거예요. 지금 유럽에 하고 있듯이 유럽에서 뭐 독일이나 이태리 뭐 이런 데 다 있거든요. 나토는 29개국이 있지만 핵무기를 갖다 놓은 데는 5개 국가에 있는 6개의 기지입니다. 그래서 일본에 갖다 놓은 우리도 한국, 일본, 그 다음에 미국 또는 뭐 나중에 필리핀, 호주 이런 그걸 핵 공유라고 그러는데요. 핵무기를 같이 쓰는 겁니다. 일본에다가 갖다 놓고 우리는 우리 비행기도 갖다 놓고 일본 비행기도 갖다 놓고 미국 비행기도 갖다 놓고 필요하면 쏠 수 있도록. 미국한테도 좋은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 대통령도 핵무기 공격을 결심하기 참 어렵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잖아요. 그죠? 3천만 내지 1억이 사상자가 날 수도 있다고 자기는 생각합니다. 3천만은 남북한 간의 핵전쟁을 하는 겁니다. 남북한하고 미국. 1억이라는 것은 뭐겠어요? 중국까지 관여할 수 있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 심각하고 실제로 심각하고. 그래서 미국도 갖다 놓으면 한국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야 우리가 지금 공격당해서 핵무기 보복해. 그럼 미국 대도 할 말 있잖아요. 나는 그 보복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한국 대통령 제가 자기 보복하다 건의해서 나 어쩔 수 없었다. 니라면 그걸 오케이 안 해주겠나. 그죠? 할 말이 있다. 그리고 일본은 조금 북한하고 거리가 있어서 거기가 공격당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바다를 넘어가야 되고 일본은 미사일 방어망이 워낙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또는 이제 미국이 지금 잠수함 메이저 핵무기도 있을 뿐만 아니라 잠수함에 장착할 수 있는 아주 작은 핵무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뭐 전문용어는 SLCM이라고 그러는데요. Submarine Launched Cruise Missile 이걸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핵무기가 왜냐면 크다는 게 이게 쓰기가 더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그죠? 너무 피가 나니까. 이 작은 핵무기를 이제 성공을 하면 동해 같은 데 갖다 주고 계속 우리가 돈을 주는 거죠. 두 척 내지 뭐 한 척이 계속 상시 주둔하면서 우리하고 같이 핵 공유해서 필요하다면 우리가 같이 협의해서 그걸로 보복할 수 있도록. 어쨌든 핵을 갖다 놔야 되고 그것은 현재로서는 미국 핵무기만 우리를 지원해 줄 수 있다. 그러니까 한미동맹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뭐 그 이외에도 뭐 미사일 방어망도 더 해야 되고 이런 건 기본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대피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예. 여러분 혹시 대피를 알고 싶으면 인터넷에 네이버 블로그에 들어가서 네이버에 치시면 핵전쟁에서도 살아야 한다. 이거 찾으시면 제가 이제 2015년에 어떻게 하면 핵전쟁 대피, 핵폭발이 났을 때 살 수 있는지 아마 찾으실 겁니다. 핵전쟁에서도 살아야 한다. 두 번째 이제 이 한국군을 한미연합사령관으로 임명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억눌려온 민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 열등감이 너무 커요. 내가 막 해야겠다. 이게 너무 이게 큽니다. 근데 헤드를 하면 뭐가 따릅니까? 책임이다. 제가 동업에 비유합니다. 동업. 저희들이 이제 100억 정도의 자본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장이 커지고 이게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900억 자본금을 가진 회사하고 동업을 해야만 이 생존이 가능했어요. 우리 작은 회사도 먹을 때도 많고. 900억을 하고 이제 같이 하다 보니까 이 900억이 자기 돈 많다고 폼도 잡고 가끔은 이 그 자존심 상할 때도 많아요. 지멋대로 막 하고 어떨 때는. 그러니까 야, 니만 사장하라, 나도 사장하자. 이래 나오는 거죠. 이게 당연해요. 자, 내가 사장하는 까지는 좋아요. 사장했어요. 이 아무 일이 없을 때는 괜찮아요. 이제 경기가 잘못되고 그래서 회사가 이제 막 힘들어요. 자, 그래서 900억 쫓아갑니다. 야, 니 돈 좀 더 좀 투자해라. 지금 회사가 굉장히 어려워졌다 이게. 이 정말 상대방 경쟁이 너무 워낙 치열한데 이 돈이 보통 데서 한다고 하는 말이 한 1000억 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무슨 돈 있노? 그러니까 그 사람 뭐겠습니까? 가만하고 이게 이 회사가 회생할 수 있으면 한번 투자하겠는데, 예? 이거 그 1000억 더 받다가 그냥 1000억 앞에 900억 이후에 1000억까지 손해 볼 수도 있잖아요, 그죠? 딱 보니까 이거 안 되겠어요. 아, 잠깐만. 야, 네가 사장이잖아. 네가 책임져야지. 네가 사장인데 왜 내 부사장 내한테 얘기해? 당연히 그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사장하면서 권리는 내가 갖고 그 책임은 부사장한테 노상 줘라.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한미 관계가 그렇습니다. 왜 유럽의 29개국이 미국 빼고 28개국이죠. 우리보다 훨씬 더 자존심이 강한 나라가 야 미국 네 대장해. 우리 돌아가면서 이제 뭐 부사령관 할 거야, 부대장 할 거야. 왜 가겠습니까? 미국을 이용하는 거죠. 예?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한미 연합사가 있는 그거를 우리가 사령관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사령관 하는 것만 생각하시는데 그건 다른 한편으로 미국 사령관을 해임시키는 거예요. 강등시키는 거예요. 부사령관을. 그 책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 하는 게 우린 지원한다. 지원이란 뭐겠습니까? 그만 안 해주는 거죠. 뭐 그지? 요즘 이제 뭐 정치철 창당 뭐 이런 거 할 때 이제 이렇게 보면 전부 다 나 뒤에서 말 도와줄게, 그죠? 그 얘기 안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아니고 필요한 거는 무슨 발기인에 무슨 서명에서 내락하는 건데 뭐 뒤에서 도와줄게, 안 도와주겠다는 거죠. 지원하겠다 하는 거 지원 안 해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안 된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사령관이 되었을 때, 자, 우리는 유엔군 사령관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참전 16개국에 우리가 포함 안 돼 있기 때문에. 그죠? 유엔군 사령관 떨어져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유엔군 사령관이 떨어져나가면 유엔군 사령관은 뭡니까? 실제로 따지면 연합사령관보다 유엔군 사령관이 더 권한이 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78년도에 연합사를 참석하면서 유엔군 사령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았을 뿐입니다. 실제 1950년에 이승만 대통령한테 받은 거는 유엔군 사령관이고 그러고 나서 다시 우리한테 돌려준 적이 없습니다. 유엔군 사령관 내 멋대로 할 거야. 방법이 없어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엔군 사령관이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가 참전한다. 우리 한미연합사령관 밑에 들어오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결국은 유엔군 사령관, 우리 한미연합사령관 이 서로 둘이가 이제 서로 이제 티격태격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 더더욱 중요한 거는 자 미군이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느냐? 미군 통제가 못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미군 통제하겠어요? 그 벨 사령관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지금 북한은 핵을 갖고 있다. 한반도에서 연합작전은 핵 공격 방어를 모르는 사람은 지휘할 수가 없다. 그렇잖아요. 북한은 핵을 갖고 있고 우리도 핵으로 뭐를 해야 되는데 우리 당군들은 핵을 하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사령관을 할 수 있어요? 그죠? 우리 밑에 줄 수가 없습니다. 또 미국은 전통적으로 이 대국이 다른 나라의 군대에 지휘받고 할 수 없다. 이 전통이 있어요. 그럼 우리만 받았습니다. 그럼 더욱 중요한 건 뭐냐면 미군이 이제 우리가 뭐 예를 들어 필요할 때 우리 군사력이 얼마 있는데 너희들 공격받으면 며칠까지는 뭐 얼마가 증원해줄게. 며칠까지 이런 부대가 와. 그게 증원 목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세부적 같이 주겠습니까? 자기 군대 그 비밀인데 그죠?
왜냐면 미군이 뭐 옛날 69만이나 숫자 들어서 그 아무 근거가 없는 겁니다. 미국은 계속 세계에서 움직이는데 임무 수행하지 않고 예비로 있는 병력만 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수시로 바뀌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뭐 예를 들어 한국에 나왔다고 해서 어떤 부대가 자 한국에 가독돼 있다고 해서 지금 저쪽에 테러와의 전쟁에서 중국에 싸우는 놈을 너 잠깐만 너 한국에 전쟁에 나서 빨리 그만하고 빨리 가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예비가 있어야 되는데 그 예비의 리스트를 계속 만들어서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걸 가르쳐줘야 돼요. 그리고 미국이 어떠한 무기를 갖고 있는지 다 가르쳐줘야 우리 한미연합사령관이 지금 이런 무기가 필요할 것 같아서 이거 지원해 주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한미연합사령관은 한국군만 지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배가 산으로 가는 둘이니까 우리는 그냥 아무 힘도 없고 미국한테 오히려 지금 또 한국을 도와주지 않고 대강 뭐 큰 무리 없이 빠지고 싶은데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인도 태평양 전략이 얼마 나온데 보면 계속적으로 이제 미국은 너 사령관 해. 그리고 이제 나 미국은 저 지원하는 임무 수행할 거야. 그리고 한국이 이렇게 전력 증강도 많이 계속 그 얘기합니다. 왜? 이제는 한국 네가 해라는 거죠. 내 뒤에서 도와줄게. 그 얘기는 안 도와줘. 그 다음에 이제 방위 분담 문제. 이제 이 동맹에는 두 가지 크게 종류가 우리 인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동맹은 크게 두 가지의 타이핑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대등한 국가끼리의 동맹, 그거를 조금 유식한 말로는 대칭 동맹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큰 나라와 작은 나라의 동맹, 이걸 비대칭 동맹이라고 합니다. 이론적으로는. 근데 이 대등한 나라끼리의 동맹과 강약 국가끼리의 동맹은 성격이 달라요. 대등한 나라끼리의 동맹은 자 내가 공격받으면 네 도와줘라 알겠나? 또 네 공격받으면 내가 가서 자 우리 군대 보내줄게. 이거는 군대 보내는 게 목적입니다. 그런데 강대국과 약소국과의 동맹은 그게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강대국은 약소국의 군대가 필요하지 않아요. 별로. 미국은 우리 한국의 군대가 별로 안 필요해요. 결정적인 생존을 위해서는. 우리 한국이 도와줄 게 없죠. 뭐 조금 버텨주면 그래 뭐 좋아. 한국 없어도 뭐 큰 문제 없어요. 그죠? 우리와 미국은 비대칭 동맹이고 그러면 이 비대칭에서 뭔가 미국도 얻을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한국의 그걸 이제 유식한 말로는 자율성 안보 교환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자율성을 야구하고 미국은 안보를 제공하는 거죠. 저는 사실 이제 이 초등학교 때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이제 뭐 그걸 굽는다 그랬는데 한 서너 살 이 많이 먹은 형들이 들어와요. 예? 우리 그 반에 윤열이라는 애가 있었어요. 형이죠. 저하고 윤열하고가 이제 동맹관계가 되는 건데 윤열은 형이니까 세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저는 공부를 잘하니까 야 인마 너 박희락이 그거 건들지 마. 쟤는 막 그때 이제 경북중학교 제일 좋았거든요. 쟤는 막 경북중학교 가야 될 애야. 공부 열심히 해야 돼. 딱 보호해 주는 거죠. 그 대신에 야 미라가 야 이거 좀 갖춰줘. 그죠? 내한테 내가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야 미라가 야 물 좀 떠주라. 난 떠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윤열이한테 힘을 못 보태줘. 힘은 소용이 없잖아. 윤열이가 자기 주먹 하나 끝나는데 뭘 그래 형인데. 예? 그러나 나는 윤열한테 뭐를 주느냐 하면 자율성의 양복 또 좀 간단한 복종을 주는 거죠. 그죠? 그 대신 윤열 나를 보고요. 깡패 싸움에도 그렇고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왜 자식이 여러분들 부모 말씀 듣습니까? 그죠? 자식이 돈 줍니까? 급할 때 그죠? 자, 너 내가 네 미기 주고 제의 줄게. 그렇지 내 말 들어. 그렇지? 만약에 자식이 부모 말 안 듣는데 어떻게 하나요? 야 이거 나가. 그렇지? 니것들 살아. 그렇지? 자식은 말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나토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불쾌하게도 나토는 불평하지 않고 야 그런데 야 2%까지 못 올린다. 우리 국방비 한껏 못 올리니 좀 봐주라. 일본 청사. 자 무역 좀 야 이제 옥수수 제가 사겠습니까? 무역에서 다시 맺지요. 뭐 그치? 방위군 안 낼게요. 이래서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여튼 이게 하루강아지 법무선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일본은 형님 하면 우리는 해! 말을 안 들어요. 그냥 막상 손해보는 거 얻을 건 못 얻는 거 얻을 때는 확실히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 미국이 50억 달러를 요구한 거는 터무니없는 겁니다.
우리 한미동맹에서 이런 역사가 없어요. 그 자체가 현 정부가 잘못한 겁니다. 왜냐면 우리는 옛날에 한미동맹 미리 다 이렇게 디스커션이 되고 커뮤니케이션이 돼서 그 50억 달러 너무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적하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합시다. 이런 게 다 돼요. 예? 지금은 미국의 관리들도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 못하는 거죠. 왜? 그 트럼프 잘라프니까. 그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50억 달러 요금을 우리한테 전달하는 거예요. 우리는 또 우리 대통령이 있잖아요. 그죠? 반미 성향을 가진 사람들만 보는 거잖아요. 우리 더 못 준다. 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일단은 우리가 자율성 안보 교환이라는 거. 미국은 우리한테 안보만 해주고 뭐 안구도 못 받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걸 인정을 해야 된다. 제가 그런 예를 듭니다. 우리가 동티모로에 한번 군대를 보낸 적이 있는데 지금까지 동티모로에 군대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을 때 동티모로한테 야 돈 좀 내라 하겠어요? 국민부터 갈 거. 야 우리가 있잖아 호구냐 왜 동티모로 했나 지금 보니까 뭐 잘 싸게 됐는데 했나 계속 가서 우리 돈을 지켜준다? 말이 안 돼. 그죠? 이거를 이해해야 된다. 그 정도를 이제 협상하는 건 좋지만 그것 자체를 미국 때문에 이거 와 있는데 왜 우리가 되느냐 나가게도 못 나간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나가라 해도 못 나간다 하다가 나쁘게 할 겁니까? 책임질 수 있어요? 어떤 대통령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 의사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개발을 다 책임지겠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책임져요? 여기 스님들 계시면 스님들께서 진짜로 막 진통력을 발해서 시간을 그냥 완전히 되돌리면 그죠? 한 10년 정도 되돌리 뿌리면 아마 예를 들어서 이제 요즘 어벤져 시리즈에 나오잖아요. 그죠? 제가 사실은 스트레인저 이 캐릭터를 한번 하는데 그 닥터 스트레인지가 완전 시간을 돌려버려요. 시간을 돌릴 수 있는 거 이외에는 책임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나라 망해붙는데 어떻게 해요? 그죠? 그래서 스위스도 영세 중립국으로 전 세계가 니는 절대로 공격 안 할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명제를 하고 핵 대피소를 다 만드는 거죠. 그런데 방위 분담에 관해서는 이제 방법이 조금 이제 개선될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많이 제안을 하는데 일본 걸 좀 봐야 되겠다. 우리는 처음에는 적게 주기 위해서 이제 1년에 얼마 이렇게 했어요. 이제 하도 돈이 없는 데서 자꾸 미국도 내라 그러니까 그럼 너 주둔 비중에서 우리가 한 3분의 1은 담당할게. 그 대신에 금방은 안 되니까 처음에 1억 5천만 달러로 줄게. 그래서 조금 더 올려가자 우리 그렇게 했어요. 그게 편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총액이 되니까 미국도 야 좀 더 내라. 우리는 뭐 이런 어쩔 수 없는 흥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일본은 미국이 야 내가 그 너 주둔하는 데 있잖아. 내가 뭐 하다 보니까 여기 저 오락실 같은 거 군인들은 말이지 이 오락도 좀 하고 말이야 뭐기도 시켜야 되는데 우리 미국엔 이미 다 있어. 있는데 너 가갖고 따로 또 새로 지어야 되잖아. 그거 짓는 거 그다음 그거 운영하는 니 좀 돈 좀 내. 우리 돈도 없고 니 좀 잘 살게 됐잖아. 그럼 그거 해줄게. 그리고 또 야 그거 뭐 이렇게 우리 미군들 있잖아 뭐 훈련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면 경비도 못 서고 또 여러 가지 있잖아 뭐 이런 PX 같은 데인데 지금 또 많이 써야 돼. 우리 군인도 그거 쓸 수도 없고 그것도 우리 땅에 다 있는 건데 너한테가 새로 발생하는 거니까 그 근로자 보험금 그것도 네가 좀 줘. 그거 줄게. 예? 그 항목별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목을 보고 그래 우리가 줘야 될 거냐 그걸 판단하는 거예요. 줘야 되면 주고 야 그럼 니가 분담하는 거고 이제 우리도 그렇게 바꿔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야 우리 근로자들 지금 이제 보험금을 우리가 75%를 주거든요. 그래 그럼 좀 뭐지 25% 더 해서 100% 우리 다 줄게. 그 대신 일본은 너무 이제 그러면 미국이 근로자 보험 다 준다고 막 예를 들어서 한 200명 쓰던 거를 막 300명 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본은 상한선을 정해놔요. 그 대신 근로자의 수는 얼마나 초과하지 않도록 하자. 뭐 이렇게. 그런 거 들을 수 있고. 저는 어쨌든 미국이 우리를 좀 괜찮게 생각하도록 성의를 보여야 되니까 예를 들면 저는 그런 얘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미군들 와서 출장 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야 그거 참 여기 와서 괜히 아니다 출장도 뭐 본국 왔다 갔다 하고 그거 우리 좀 줄게. 그리고 야 여기 와서 했나 뭐 여행도 다니는데 그것도 다 한국을 이해하는 거니까 그럼 미군들 국내 견학비 그것도 내가 줄게. 야, 너 뭐지 했냐?
이렇게 이제 하면 야 그래 뭐 괜찮겠다. 요거 좀 줄래? 그래 그거 할게. 이렇게 된다는 거. 그래서 비용 중에서 우리가 전담해야 될 거, 미국이 전담해야 될 거 구분하고 분담할 수 있는 거 또 분담하고 이렇게 해서 좀 함께 나갈 필요가 있다. 또 하나는 그 우리가 분담하는 것 중에서 저는 이제 제의하는 게 이제 전략자산 전개할 때 우리가 요구해서 하는 거. 우리가 야 지금 이 남북한 상황이 심상치 않으니까 그 잠수함하고 전략 폭격기 좀 한번 기동시켜 주시오. 우리 돈 내는 거죠. 그거 우리 돈 낼게. 그 다음에 야 너 핵무기 갖다 놓는다. 그럼 좀 갖다 놔. 그럼 돈 우리 낼게. 그죠? 그렇게 약속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위기 저는 그걸 위기 예방 및 해소 비용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우리가 안 하면 되잖아요. 위기를 관리 잘해서 전략핵 우리가 요청 안 하면 돈 안 내도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지혜롭게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인다는 생각으로 좀 가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으로 한일 관계인데요. 제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와 일본은 계속 싸워야 되느냐? 국제 정치에는 영원한 우방도 뭐 영원한 적도 없다 생각하는데 그죠? 왜 못 사느냐? 전 일본하고 잘 살기야 된다는 거죠. 네? 일본은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같이 하고 또 사실 DNA도 제일 비슷해요 사실. 네? 근데 이 성격은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일본 한일 사태를 보면서 제가 옛날 좀 읽었던 그 루스 베네딕트라는 미국의 인류학자가 쓴 그 국화와 칼이라는 책을 다시 한번 봤어요. 너무너무 그때 정확하게 일본 사람들은 그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 자기를 합당하게 대우 안 해줄 때 그때 이제 상당히 이제 격렬하게 칼로 나온다는 거죠. 국화가 아니고. 그래서 2차 세계대전도 자기는 열심히 해서 그 당시에요. 세계 3위의 해군국이었습니다. 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인정을 안 해주니까 붙었다. 지금 또 우리가 인정 안 해주잖아요. 일본. 그 다음에 일본 사람들은 상대방을 신뢰할 수 없다. 이렇게 딱 인정을 하면 절대로 다음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신을 너무너무 보인 거죠, 사실.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 마음 깊게 그래 우리가 좀 그랬어 이거 아닌지 인정하실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께서 어른들한테 좀 들었을 거예요. 그죠? 우리 조선 사람은 못 믿어. 야 일본 사람들 확실히 신뢰를 지켜. 그지? 나도 어른들한테 무수히 드린 게 그거예요. 일본 사람들 딱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안 그렇게. 예?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오히려 일본 사람들을 배우면 되잖아요. 배우면. 일본하고 일단 잘 지내야 됩니다. 우리가 워낙 사실은 강한 애들한테 막 당하다 보니까 그래도 일본한테만은 그래도 좀 이게 그지? 어디라도 뭐 좀 큰 소리 치는 게 있어야 되겠다. 이다 보니까 이제 뭐 그런데 이제는 바꿔야 된다. 특히 뭐냐면 아까 북한의 핵이라는 진짜 절체절명의 위협 있잖아요. 민족이 사라져요. 그거를 예방하거나 핵전쟁을 예방하거나 억제하거나 방어하는 데 필요하다면 모든 것을 다 사용해야 됩니다. 예? 일본하고 나쁜 관계도 아닌데 일부러 자꾸 나쁘게 만드는 거죠. 대부분이 사실은 반미주의자인데요. 이 사람들은 반미는 금방 물겨 들어가지 않으니까 반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예? 반일로 시작을 해서 어느 정도 규합을 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반비로 돌리는 거죠. 거기에 우리가 이제 넘어가고, 우리 국민들이 넘어가고, 특히 젊은이들은 완전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소미아 같은 것도 사실은 별게 아니에요. 지소미아는 뭐냐 하면, 참 이제 저는 영어를 쓰기를 참 싫어하는데, 군사정보보호협정입니다. 영어로 좀 말씀드리면, General, G니까 그죠. General, GSOMIA거든요. General, 요게 이제 형용사가 맨 끝에 걸립니다. General 빼고요.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MI 아닙니까? 군사 정보의 보안. 에 관한 협정. 근데 그 협정이 일반 협정이라는 문장. General이라는 것은 스페셜 하면 우리 둘이만 해당되는 거고 영어에서 General 하면 전부 다 공통적이라는 거죠. 그죠?
우리가 우크라이나하고 맺은 거, 우리가 러시아하고 맺은 거, 우리가 폴란드하고 맺은 거, 우리가 우즈베키스탄하고 맺은 게 똑같습니다. 예. 그냥 일반적으로 그 내용을 보시면 아무것도 없어요. 정보 그냥 똑바로 관리해라. 비밀 똑바로 관리해라. 제가 내 허락 없이 함부로 있잖아. 복사하거나 함부로 남한테 누설하지 마라 이겁니다. 우리 인간 간에 있어서 내 얘기할 때 다른 사람한테 가지 마라. 아니? 이 얘기가 똑같아요. 그거는 막 울산 늑양일이 막 그래서 2012년도에 하루 전날 이제 안 되죠. 근데 지금은 현 정부는 실제로는 이제 지난해 11월 30일 날 대법원에서 이제 그 미쓰비시가 징용자에 대해서 배상 책임이 있다. 하고 계속 일본이 야 그건 인마 65년도에 끝났는데 니 너무한 거 아니냐. 니 정부니까 내가 좀 협의해서 이거 어떻게 할지 하자. 근데 절대로 안 한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일본으로서 할 말이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너 보니까 이게 에칭가스하고 전략물질 세 개가 있는데 이게 지금 하나가 지금 이 북한에 갔을지도 모르겠다. 이거 해내라. 그러면 사실은 우리는 증거를 갖고 야 니 행정착오야 이래 해서 다 이상 없어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화부터 내는 거죠. 캥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은 방법에서 그래? 그럼 내가 니 있잖아 전혀 거기에 대해서 협조도 안 해? 그러면 니 있잖아 좀 수출에 우대를 줬는데 그것도 못 주겠어 내가. 응? 그거 금지시킬게. 방법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카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소미아나 이건 정보 교환하기 위한 거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서 더 필요하잖아요. 왜냐하면 북한이 핵 위협이 가장 중요한데 우리는 북한의 핵 위협에 더 심각하게 노출돼 있고 일본은 좀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정보 교환 안 하면 우리가 더 손해 당연하잖아요. 그죠? 그거를 우리도 손해보지 니도 손해 아니냐. 그걸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해적인 조치라고 이제 저도 얘기가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 자해적인 조치가 일본한테는 이게 아무것도 없구나 보이는 거죠. 뭐겠어요? 이게 폭탄, 자폭한 카드밖에 없다는 것은 더 이상 카드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다른 카드가 있으면 미리 안 썼겠어요? 좋은 카드 있으면? 다른 카드가 없으니까 자폭 카드를 쓴 겁니다. 자폭 카드 썼다는 쟤네들이 더 이상의 카드가 없구나. 일본은 무궁무진하죠. 우리보다 수출 규모도 크고 우리보다 이제 앞서서 중간재를 다 하고 공급하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불리한 싸움을 이제 시작을 한 거고, 그나마 다행히 미국이 중간에 들어서 최면세에 위해서 니 좀 제발 좀 해라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봉합이 된 거죠. 아마 지금 다시 한번 정부가 뭐 하겠다. 사실은 그 협정은 1년 지나고 나서 1년 지나기 전에 내 중단하란다 말 안 하면 그냥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년은 이제 앞으로 넘어가는 거죠. 넘어가는데 중간에도 우리 정보 교환 안 하겠다고 끝나는 거 정부가 그죠? 실질적으로는 이제 종료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아마 일본에도 미국은 그래 이렇게 하고 이제 다른 쪽으로 이제 우리를 조금 이제 나쁘게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현 정부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10만 양병형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유성용 형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가장 많은 게 제 생각에는 제갈공명, 실제로 마속형인 것 같아요. 기억나세요? 어떤 경제실장이 그랬던 것 같은데, 자기는 일본이 다 무슨 수를 쓸지 다 내다보고 있다고, 그죠? 네. 우리 내부에 맹백히 흐르는 게, 우리가 좀 이제 물려왔기 때문에, 소주 마시면서, 제가 이제 그 소주잔 국제정치학, 그런 얘기. 내가 인마, 여기 초원에서 아니나, 이렇게 지금 짐꾼이라고 트럭이나 모르겠지만, 내가 인마, 미국, 중국 아니나, 북한 돌아가는 거 내가 손바닥 하나 있어. 내가 바삭해. 트럼프가 어떻게 생각하지, 인마.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예? 전부 다가 지식인들도 막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말하고 싶었어. 예. 근데 어떻게 하시겠어? 예? 미국 스스로도 지가 어떤 정책인지 모르는데, 아세요? 미국 정책, 외교 정책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게 consistent inconsistency. inconsistency가 이제 비일관성이거든요. 일관적인 비일관성. 미국 적어도 어떻게 될지 몰라. 그 당시 상황에 따라서 하니까. 그거를 우리가 다 안다고.
지금 현재 우리 안보 라인, 뭐 더 크게는 정부인데 그런 인적 쇄신이 없이는 사실은 이제 이 현상이 개선되기는 참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는 그 인적 쇄신을 위해서는 우리 국민 모두가 이제 이 인식이 바뀌어야 되는데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제 강의를 듣고 뭐 인식을 바꾸시면 참 좋겠지만 조금 개선되면 이제 뭐 완전히 안 되더라도 그래 어쨌든 조금 개선되면은 이제 그 플러스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로는 족하지 않아요.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들 주변에 계속 영향력 확산을 해서 여러분들 주변의 생각을 하나 바꾸어 나가야 됩니다. 예. 그죠? SNS도 하시고, 어쨌든 술도 사주면서 하시고, 어쨌든 등산 가수도 하시고, 여러분들 계속 분자들처럼 활동을 활발해서 다른 분자에 영향을 줘서 그 다른 분자를 우리와 같은 생각을 갖도록 끌어들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특히 여러분들 이제 까미마 똑까는 하지 마세요. 여기 계시는 분들 서로 간에 해봐야 다 똑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40과 60 이렇게 이제 제 유튜브의 제목을 다른 것도 40대를 공략을 해야 돼요. 젊은이들을 공략을 해야 됩니다. 젊은이들 많아.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 자식들이. 또 이제 사위면, 또 이제 조카. 쟤네들을 어떻게 극복할, 나름대로 올바른 생각을 갖더라. 이게 여러분들의 화두여야 됩니다. 야, 카드 말 안 듣더라. 내가 지난번에 캐보니까. 이거 안 돼요. 그 쟤를 어떻게 하면 내 생각대로 끌고 이 머리를 써야 되는 겁니다. 예. 쟤는 돈으로 좀 매수를 할까? 돈으로 매수하세요. 그렇잖아요. 그럼 쟤는 하여튼 방법이 무조건 화를 한번 내서 그냥 막 혼쭐 내놓고 하면 할까? 그 쟤의 이 성향에 맞도록 좋은 방법을 개발하셔서, 네? 그 변화시켜야 되는 겁니다. 뭐, 한번 내가 얘기하자. 나 밤새도록 네 얘기해봐. 밤새도록 어떤 국회의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밤새도록 이 얘기 들어주는 거야. 막 이 얘기를 막 그냥 꾹 참고 밤새도록 이 얘기 들어주고 이제 그 국회의원 그러더라고요. 밤새도록 얘기 듣다고 하니까 나중에 한국 가더라네요. 이 얘기만 들어줬는데. 어쨌든 그 방법을 선택을 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특히 젊은 사람들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이 우리나라에 이 몰려오고 있는 그 검은 이 운명의 먹구름은 달라지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뭐 나름대로 열심히 뭐 하겠습니다만 또 이제 여러분들한테 좋고 희망적인 그런 말씀을 드렸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함을 감사드리고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뭐 여러분들께서도 좀 더 분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이크나 뭐. 사드 갖고 안 돼요? 네? 사드 갖고 안 돼요? 예, 모자랍시다. 잠깐만, 선생님, 스님이 한 말씀하셔서 사드는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미사일이 참 원래는 미사일을 맞추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옛날에 미국은 자기가 핵무기를 만들어 놓고 소련이 핵미사일을 만드니까 어떤 방법을 고안했느냐 하면 도저히 미사일은 워낙 빠르게 미사일은 마하 20 내지 30 날아가요. 마하 20이면 착각 7km입니다. 착각 7km. 이게 워낙 빠릅니다. 근데 안 되니까 북극에다가 자기도 소련이 쐈다, 북극에다 온다, 다시 나도 쏜다, 그래서 공중에서 핵폭발 시킨 거예요. 그 근처에 가서. 이걸 계속 추구했습니다. 못 맞추니까. 그러나 이게 너무 후폭풍이 많아요. 후유증이. 포기를 해서 니도 나도 방어력을 만들지 말자고 소련하고 합의합니다. 그런데 소련이 나름대로 노력하는 게 뭐냐면 대피소를 다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미국이 핵무기를 공격하고 핵미사일을 공격하고 소련이 핵무기로 미사일 공격을 하면 미국은 많이 죽고 소련은 별로 안 죽어요. 땅도 넓지만 대피소를 다 만들어서. 그래서 레이건 대통령이 방법이 없어서 우리는 대피소 쪽으로 갈 수 없으니 야 공중에 왜 못 맞춰? 나로가 맞춰봐! 이렇게 한 겁니다. 그게 이제 83년. 그래서 20년에 걸쳐서 열심히 노력 그 기술을 개발했는데 공중이라는 게 온도가 계속 다르고 공기 밀도가 계속 다르고 모든 그 고도에서 맞출 수 있는 그걸 못 만들어요. 그래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패트리어트는 낮은 곳, 한 15km 정도까지 되는 거.
다음에 사드는 150kg. 그러니까 거기까지 와야만 맞추는 거죠. 근데 더 낮게 오든지, 그 다음에 더 높게, 더 세게, 더 빨리 콱 오는 걸 이제 못 맞추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이제 한 번으로 안 되니까 이제 3번 정도를 기획한 겁니다. 이제 미국 제일 상공에서 이제 오는 거는 이 북극 정도 거기서 맞추고, 그래도 이제 오면은 이제 따라도 맞추고, 그래도 안 되면 패트리어도 맞추고, 이 3번을 이제 기획한 거죠. 그래서 하나로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참 신나게 강의를 잘하시고 또 열심히 들었습니다. 저는 국민안전운동 전정원 총재입니다. 저도 월남대를 거쳐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라 안보가 아마 전문으로 아마 이렇게 살아왔는데, 지금 와가지고 이제 우리가 같이 다 죽게 됐어요. 그래서 정권을 잘못 만나가지고 심각한 문제 생겼는데, 망군 이꼬로 망국이고, 그 망국은 나라의 현존 정체성을 바꾼다. 이런 진리에 제가 간단히 질문을 하겠습니다. 군사력 크게 분류에는 유형전력과 무형전력이 있습니다. 유형전력은 이미 다 아시다시피 이미 완전히 9.19 선언에 의해서 다 망했어요. 확실히 이제 망했고, 그런데 지금 이제 무형전력이라 그러면 이게 바로 군인 자체 60만 대군이 정신전력이에요. 그런데 이 정신전력을 문제를 오늘 현재 통탄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나라 정말 심각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군대에 인권 확립을 하겠다 하는 겁니다. 군대가 이제 인권을 찾으면은 이제 망군이 돼서 더 이상 쓸모없는 군대가 됩니다. 그리고 다른 이야기가 이거 관련해서 들리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은, 모든 일과만 딱 끝나면 그냥 병사들은 다 들어가 버리고 간부들이 전부 다 후속 처리를 하고 있대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하나는, 작년 12월 28일 날 어떤 사람이 전방 화살머리 고쳐 가가지고 5가지를 제의했다는 거 이미 아실 겁니다. 그 5가지는 뭐 핸드폰 사용하고 하는 거 뭐 등등, 이거 등등 해서 군인 정신전력을 완전히 지금 다 깨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무형 전력이 이제 무너지면, 그럼 네오만 정권도 지금 뭐 전부 다 자유화한대요. 지금 네오만 정권 그 자기의 팬티 런닝구 등등이 작업복이 각도 맞게 탁탁탁 해서 그 자기 스스로 관리하게끔 해서 거기서 군정신이 나와가지고 싸우는 이런 군대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도 이제 파괴해봤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 군이 정신전력이 이렇게 무너지면 우리 강 교수님이 볼 때 얼마 정도까지 우리 국군이 생략을 하는지 한번 이야기 좀 해봅시다. 군에 대해서 이제 사실 저도 이제 뭐 걱정스럽게 생각하는 부분도 많고,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 이제 걱정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뭐 이제 모병제 얘기 나온다든지 또 이제 내어관의 그런 문제 갖고 대해서 계속 뭐 좀 안타깝고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냐? 우리가 지금 그렇다고 해서 막 군대를 욕하면서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제 뭐 군인들도 어떻게 보면 현 정부 하에서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흔들리는 그런 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부분도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 아들, 내 손자, 내 조카 만났을 때 잘 교육시키는 수밖에 없다. 그런데 어떤 부모들은 그렇게 얘기한대요. 전쟁이 나면 무조건 도망쳐라. 네. 그렇게 얘기한대요. 네. 그거 안 해. 또 예를 들어서 요즘은 또 이제 그 뭡니까? 외박 나오면 모시고 간대요. 그 며느리가 그렇게 하려고 또 하지 마. 이 우리 스스로가 좀 다르게 하고 계속 그렇게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현재 아무리 뭐
우리가 국민들을 뭐 비판하고 해봐야 우리 이제 얼굴에 침 뱉기고 결국은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좀 뜨거운 우리가 좀 뜨거운 맛을 봐야만 꼭 이렇게 뜨겁다고 느끼는 거 아닌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또 이제 그 어떤 정권을 진짜 창출해야 되는가 이 부분하고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쭉 뿌리로 따라 들어가면 그 부분입니다. 그럼 그거를 우리가 2년 후에 몇 달 후에 어떻게 이게 좀 완전히 국회가 압도당하지 않도록 만들 것이며 또 이제 2년 반 후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안보를 중시하고 공기를 중시하는 그런 정부를 만들 것인가 여기에 우리가 고민을 해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고 예.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 여기 예비역 그 선배님들 계십니다. 저는 한 가지 좀 진짜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0월 3일 날 10월 3일 날 많은 사람들이 가서 뭘 했습니다. 그게 뭐 그리 돼서 걔가 이제 쫓겨났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그 영향도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죠? 10월 3일 날 그 국민들이 이제 이승만 광장에 사는 걸 보고 그죠? 뭐 그렇게 했을 수도 있다. 조모식이 그죠? 이렇게 되기 싫어. 그래서 그 10월 3일 날 저도 갔습니다만 제가 느끼는 건 전부 다 어떤 마음으로 갔느냐면 내 머리수 하나라도 늘릴 수 네. 내 머릿수 하나도 늘렸어 텔레비전이나 이런 데서 야 이게 막 100만 막 200만 왔네 이래서 압력을 주라고 나간 거 아닙니까? 솔직히 내가 할 수 있는 게 머릿수 늘리는 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 서면도 계시고 죄송합니다. 자 우리 머릿수로 내 이름으로 해줄 수 있는 게 꽤 있어요. 예를 들어 신당 만든다 그러면 진짜 내 이름 하면 내가 저 한번 내 발기 해줄게. 그죠? 어디 예를 들어서 막 그냥 무슨 집회를 한다. 내가 하는 머릿수 해줄게. 이렇게 하나하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노력을 해서 그게 모여서 이게 위가 바뀌어야 그렇게 되지. 나머지 그렇지 않고는 아무리 해봐야 괜히 우리끼리 이제 입만 아프고 우리끼리 서로 욕하는 행동이 늘 있습니다. 답이 됐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지키기 불기도 총연합 조직 특보로 있는 홍을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교수님 좋은 얘기 진짜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개개인의 우국 충정의 마음을 지금 더 광화문으로 모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집회 때마다 저희 스님들도 모시고 나가고 또 호국 불교를 사랑하는 여러 불자님들 데리고 광화문으로 자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소미아라든가 지금 현재 미국하고 안보협정이라든가 이런 거를 우리 군에 계셨었으니까 현재 후배님들이라든가 선배님이라든가 동기들이 좀 어떻게 군 쪽에서 좀 혁신을 좀 일으켜주면 안 될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외람된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군에 지금 예비역 중에서는 이제 사실은 이제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대한민국 수호 이제 예술장 장군단 예비역 장군단이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제 근처에 가까운 이제 회원도 있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아쉬운 점도 좋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상당히 좀 그 리더십은 참 많은데 이 팔로우십이 우리가 좀 모자라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어지간하면 따라주고 어지간하면 같이 나와서 같이 놔주고 동참해주고 이러면 되는데 이제 전부 다 이제 이 자기하고 예를 들어서 이 10가지 중에서 한두 개는 좀 틀리지 않겠어요? 그럼 한두 개 틀린 것 때문에 이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무리하게 막 그냥 이렇게 비판하고 이래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또 이제 육사도 나왔지만 이제 태극기 집회도 이제 진짜 저는 그분들이 진짜 너무 풍찬 노숙하시다 보니까 사실 이제 생각도 굉장히 좀 외골수로 된 부분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이렇게 좀 화합도 어렵고 그래서 참 이게 여러 가지 내후 외환이 겹친다고 이것저것 다 이렇게 좀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만
이제 남한테 뭘 해야 될 건지 그거는 안 하는 게 좋다. 지도 뭐 사정이 있으니까 안 하겠죠. 뭐 좀 기다려야 됩니다.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내가 또 해야 될 게 뭔지 이거를 찾는 수밖에 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뭐 내부적으로 그런 얘기할 시간이 있으면 욕하는 천지니까 그죠? 다른 놈들 좀 욕 좀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진짜 아쉬운 점도 많지만 우리끼리 단결하고 서로 화목하는 겉으로라도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스스로 우리 구성원들이 이 변화되도록 기다리는 그럴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 하다 보면 사실 또 이제 부처님의 가피가 있어서 또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옥지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자율인지연구원에서 책임연구원으로 있고요. 이 원장님께 이제 박 교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온 게 헛되지 않은 것 같아서 오늘 너무 잘 온 것 같습니다. 질문을 짧게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제 다음 대선에서 만약 보수 우파 진영에서 대통령이 선출이 될 경우에 박 교수님께서 이제 국방 정책 관련해서 제 1순위로 제안하고 싶으신 국방 정책이 있다면 무엇인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제 뭐 조금 그렇게 이제 뭐 생각을 해둔 게 있습니다. 근데 저는 뭐 사실은 저는 좀 생각지 않는 답일 것 같은데 저는 교육을 가장 혁신하려고 합니다. 군인들의 교육. 제가 사실은 좀 공부를 좀 잘했습니다. 군사학교에서. 근데 저는 우리 군의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게 이 교리에 맞지 않는 교리라는 그 기준이 없이 막 하는 것 같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사실 교리가 정립이 되려면 교육이 이제 돼야 됩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해야 될 일 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죠? 핵 대비 태세도 뭐 저기 나름대로 이제 구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병력 감축에 대해서도 뭐 해야 되고 군대 문화도 좀 바꿔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중에서 저는 한 가지를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예를 들어서 뭐 높은 사람이 돼서 여러 가지를 요구하면 절대로 그건 안 된다. 한 가지만 그냥 죽으라고 그놈만 패도 될동 말도 되는데 그놈만 해야 되는데 근데 저는 교육을 강조하고 싶어요. 그래서 군사교육을 열심히 받고 막 서로 그냥 막 하고 그런 사람들 점점 높게 올라가서 아는 사람끼리 토의가 돼야지 있잖아요. 이놈은 로상 해라로만 있잖아. 뭐 사단장 교육 시킨다고 참모도 바쁘고 있잖아요. 군단장 교육 시킨다고 참모도 바쁘고 있잖아요. 노상 국방부 장관 교육 시키고 있어요. 말이 돼 도대체? 지가 먼저 더 알았어. 남들은 말이지. 지침을 줘야 돼. 그리고 공부하라고 하니까 나 사단장 지침이야. 교월도 없이 교월에 맞지 않는 말도 얘기하면서 사단장 지침이라고 지멋대로 하라고 하면 그러면 전 모든 사단이 지멋대로 싸우는 거죠. 그죠? 교리에 의해서 딱 통일되느냐 안 되느냐. 독일군이 잘 싸우는 게 뭡니까? 전부 다가 그 사람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정해진 교리대로 싸우니까 전부 다가 최선을 다해서 교리를 만드니까 나름대로 일관성이 있고 최선의 그런 싸우는 방법이 되는 거죠. 저는 이제 사실 교육 문제 이거를 저는 가장 강조하고 나머지는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제 좀 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좀 그런 것도 한번 이제 글도 쓰다가 했는데 근데 저는 이제 저도 이렇게 살면서 내가 욕심이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만 저는 나름대로 이제 현재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군에 선배님들 저의 이제 저 성장한 걸 다 보셨겠지만 군에서도 나름대로 이제 소신 있게 제 나름대로 좀 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또 이제 사회 나갔는데도 하여튼 운 좋게 하여튼 대학교 이제 교수가 돼서 이렇게 인정도 받고 학교 내에서도 또 여러 존중받고 이게 굉장히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이렇게 찾아서 하면서 정치적인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누구나 이제 그런 나라에 가지고 뭐하기 있어 이런 생각을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은 제가 봐서는 국회의원이나 이런 정치인하고 저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는 제가 딱 마음을 정해서 내가 그런 거는 내가 자꾸 이제 욕심을 내면 현재 만족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이게 제가 살아온 경험에 의하면 제 생각이 그런 것 같더라고요.
뭐든 그 어떤 기회나 이런 것들 어떤 뭐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나름대로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그것들이 그 내게 원래 그 내 거라면 돌고 돌아서 그냥 결국 또 내한테 오더라고. 내 거 아닌 거 그냥 뭐 이렇게 해봐야 소용도 없고 그러다 괜히 화만 나오고 그래서 이제 저도 뭐 그냥 뭐 정치 뭐 이런 게 이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렇게 있으면 그러고 있고 그 대신 이제 저는 그런 뭐 제가 이제 기여할 수 있는 거라면 이름 좀 내주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아끼지 않으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도 뭐 이현주 의원이 제가 만나보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뭐 같이 창당을 하는데 내 이름 좀 넣자, 그죠? 뭐 이름 넣는 거야 뭐 좀 손해 보면 어떻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좀 제가 이제 스님 앞에서 이런 말씀드리니까 못한데 저는 참 이제 조금은 나이가 들면서 보니까 왜 높은 스님들께서 지금 현재를 강조하셨을까? 저는 어렸을 때는 내 모르겠지만 60이 넘어서는 미래를 기약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예비역 선배들 중에서 곧 이제 전역하신 분들은 선배 후배든 전화를 기다리시는 분이 많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다 요래되면 요래되고 열 많이 이제 활동.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 현재에 내가 이걸 하고 싶다 또는 뭐 해야 되겠다 그러면 하고 제가 뭐 그렇게까지 막 내가 막 그냥 그 나중에 막 그런 사람들 확 이러면 고치겠다는 그거는 사실 좀 소시민적인지 모르지만 그런 건 안 갖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마무리를 하는 마무리 한 2분만 하지.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혹시 그래도 좀 덜 만하다 싶으면 이제 제 유튜브 찾아서 박희락 TV 40과 60입니다. 한번 구독해 보시면 그 조금 재미는 없지만 좀 교훈적인 것은 많으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뭐 이게 제한테 마이크가 주어졌으니까 제가 막 멋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당연히 쓸 말도 있지만 쓰지 않을 말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쓸 말만 좀 갖고 가시고 쓰지 않을 말은 뭐 다 제 미흡함으로 좀 덮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지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들 저녁 공양을 군중교구장이신 성북회자 큰스님께서 지원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나가실 때 책자 선물까지도 준비해 놓으셨으니 다들 한 곳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20회 포럼은 2020년 2월 13일 목요일 18시 이곳 육군회관에서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19회 호국불교 포럼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